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1의 실무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설치부터 해볼까요? 자, 전산세무 2급 111에 들어가서 자, 전산세무는 2교시죠. 2교시 텍스 더블클릭 확인. 자, 수험번호는 여기 있죠? 121111 5개 끝에 2 성함 쓰시고 설치. 자, 연습할 때는 A형, B형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A형에 체크. 그 다음에 감독관 번호 1001이네요. 1001 로그인. 자, 프로그램이 열렸는데 잠시 내려놓고 자, 일단은 일반 전표부터 풀고 입력을 해볼게요. 일반 전표부터. 자, 일반 전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근데 일반 전표 풀기 전에 자, 일반 전표 같은 경우는 거래처를 입력할 게 있어요. 채권 채무. 그러니까 외상매출, 외상매입금, 받으럼, 지급원, 미수금, 미지급금, 대여금, 차입금, 뭐 선급금, 선수금, 임차보증금, 임대보증금, 가지급금, 뭐 유동성 장기부채 이런 거는 거래처를 꼭 입력해야 돼요. 그래서 분개할 때 이런 계정 과목에는 밑줄을 치는 게 편하겠죠. 자, 그러면 일반 전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문제. 당사가 생산한 제품 원가가 5만원, 시가가 8만원이래요. 제주부 생산직 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하였대요. 제품을 제공했으니까 제품이 나가겠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 자, 그리고 상품, 제품, 원재료가 대변에 올 때 뭐 해준다? 적요 8. 그쵸? 분개를 했을 때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오면 적요 8. 이건 입력할 때 필요한 거죠. 그럼 좀 이따 입력할 때 적요 8 모르면 잘 보시면 되겠죠. 자, 원가의 시가예요. 원가죠. 일단 원가 5만원 이렇게 해주고 자, 복리후생 목적으로 지급했으니까 복리후생비 이렇게. 근데 생산직 직원이에요. 생산직 직원이니까 500번대, 그쵸? 500번대, 800번대도 잘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500번대 해당되면 제라고 쓰면 편하겠죠? 이렇게. 금액은 5만원. 됐어요. 1번 됐고, 2번 볼게요. 미국 LA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외화 장기 차입금 2만 달러와 이자 8,000달러에 대해 보통예금으로 달러를 구입하여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였다. 그 다음에 4월 1일에 기준환율은 1,400원. 그 다음에 단, 외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 원점을 조회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볼까요? 지금 2만 달러랑 이자 800달러. 그러면 2만 800달러가 어디서 나갔어요?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쵸? 돈이 나갔는데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자, 여기다 써볼게요. 일단은 달러가 그쵸? 2만 800달러예요. 곱하기 지금 4월 1일 환율이 나와있죠. 1,400원 1,400원 해주면 얼마가 나와요? 2,912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2,912만원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게 뭐 어떤 거냐면 외화 장기 차입금. 그쵸?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이화가 왜 나와? 외화 장기 차입금. 얘도 계산을 해야 돼요. 자, 계산이 아니라 조회를 해야 되겠죠. 그죠? 외화 장기 차입금을 조회를 할 거예요. 여기 조회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프로그램 열어서 자, 거래처 원장이죠. 거래처 원장 클릭
그쵸? 거래처 원장 클릭. 1월 1일부터 지금 언제예요? 4월 1일이니까 4월 1일까지에 그쵸? 계정 과목은 외화 장기 차입금 이렇게 되겠죠. 쭉쭉쭉 엔터 치세요. 거래처 쓰지 말고. 그러면 미국 LA은행의 외화 장기 차입금이 얼마 있어요? 2,600만원. 그쵸? 2,600만원. 이걸 줘야 할 거예요. 그래서 외화 장기 차입금이 얼마다? 2,600만원이에요. 2,6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이자는 지금 준 거죠. 800달러 이자. 이걸 또 따로 계산해야 돼요. 지금 2,600만원은 처음에 차입했을 때 2만 달러에 대한 그때 당시 환율을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이자 비용이 들어간다. 이자 비용 800달러 곱하기 지금 현재 환율 1,400원 적용할 거예요. 그래서 800달러 곱하기 1,400원. 자, 그럼 얼마가 나와요? 이게 112만원. 이렇게 나오죠. 112만원. 자, 여기까지 하고, 그쵸? 합계를 비교해야 되겠죠? 자, 차변에 차익이 생기면 외환 차손. 만약에 차익이 대변에 생기면 외환 차익이잖아요. 그죠? 대변은 2,912만원, 차변은 2,712만원. 그럼 차익이 차변에 생기네요. 그러니까 뭐다? 외환 차손이다. 차변이면 외환 차손, 대변이면 외환 차익. 그래서 차변에 외환 차손이 차익이 얼마 생겨요? 20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외화 장기 차입금은 거래처로 입력할 거니까 밑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3번 5월 6일 영업부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4월 2일에 그죠? 저번 달 4월 2일에 아래와 같이 명단과 체결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상에 보증금 2천만원 중 잔금 1,800만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송금하여 지급하고 사무실에 임차를 개시하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에 보면 보증금은 총 2천만원인데 그쵸? 잔금 1,800만원을 오늘 지급한 거야. 그리고 200만원은 계약금 돼 있죠. 계약금은 계약 시에 지불했으니까 4월 2일날 지급했을 거예요. 뭐 이걸 조회하라는 건데 굳이 조회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계약금 줬으니까 뭘로 돼 있어요? 200만원이 선급금으로 돼 있겠죠. 이게 바로 해볼게요. 자, 보증금 그쵸? 임차 보증금 총 얼마냐면 2천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자 2천만원 중에서 4월 2일날 여기 있죠? 계약금 준 거 얼마 있어요? 200만원. 계약금 준 거니까 선급금이겠죠. 선급금 200만원. 그리고 지금 잔금 1,800만원 이거는 오늘 지급했어요. 어디에서? 보통예금 통장에서. 그러니까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나갔죠. 얼마가? 1,800만원이 이렇게 되겠죠. 1,800. 자, 임차보증금 밑줄 거래처 넣어야 되고 선급금도 밑줄 거래처 넣어야 되니까 이렇게 밑줄을 칠게요. 분계 됐고 4번 분계 전기에 그죠? 작년에 회수 불능으로 대손 처리한 외상 매출금 275만원 부가세 포함이래. 이것도 중요하죠. 부가세 포함. 자, 포함을 회수하여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1급 같은 경우는 부가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뭐 차변에 보통예금, 대변에 대손충당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전산 세우니까 부가세가 있어요. 그래서 부가세 분계는 따로 해줘야 돼요. 일단은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 275만원 그쵸? 자, 이 중에 이걸 나눠보면 그쵸? 부가세 얼마겠어요? 25만원이야. 1.1로 나누면 쉽죠. 그렇죠? 250에 25만원. 아니, 250에 2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은 250이겠죠. 그리고 25만원은 뭐예요? 부가세예요. 부가세를 따로 써준다.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25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대손충당금 당연히 외상매출금 관련 대손충당금이죠. 됐죠? 자, 5번.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량의 취득세 등록세는 원가 포함이죠. 그래서 뭘로 분개해요? 차량 운반구. 그래서 차량 운반구 얼마다? 125만원 해주고, 돈 어디서 나갔다? 보통예금 통장에서 125만원 이렇게. 자, 분개를 다 풀어봤으니까 입력을 스피드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었죠. 여기에서 이제 일반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몇 월이에요? 1월 30일 0130. 자, 입력하기 전에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볼까요? 일반 전표, 메인 매출 전표 공통사항인데, 그쵸? 자, 이건 코드를 외워야 돼요. 101 현금, 102 당자예금, 103 보통예금, 108 외상매출금, 110 바드럼, 251 외상매입금, 252 지급범, 253 미지급금. 얘네들은 포스트잇에 써놓고, 그쵸? 컴퓨터 붙여놓고 외우시고, 이런 계정 과목들은 빈도수가 높으니까, 그쵸? 직접 쓰지 않고 이 번호를 쓸 거예요. 번호를 쓰면 좀 더 빠르겠죠. 자, 그러면 입력을 해볼게요. 자, 1번 문제 1월 30일 들어왔죠. 3번 차변에, 그쵸? 복리후생비, 한글로 자, 복리후생비, 그쵸? 제조원가예요. 제조원가. 그래서 생산 제조원가 500번대 선택해야 되겠죠. 500번대 이렇게. 엔드. 금액은 5만원 해주고. 자, 4번 대변에 뭐 있어요? 제품에 뭐 해준다 그랬어요? 적요팔. 분개를 했을 때 대변에 상품, 제품, 원재료가 하면 여기 적요란이죠. 여기다가 숫자 8을 쓰면 타계정 대체 이렇게 뜨겠죠. 타계정으로 대체. 적요팔을 해줘야 된다. 자, 1번 문제 끝났어요. 그죠? 자, 2번 문제 4월 1일. 자, ESC. 방향키로 옮기면 빨라요. 방향키 이렇게. 0401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외화, 장기, 차입금. 자, 거래처 써야 되죠. 밑줄 쳤으니까. 미국, LA은행 이거 선택하면 되고. 금액으로 갈 때 엔드키 2600, 26 뿔뿔. 또 엔터. 이자 비용이 있죠. 이자 비용 엔드 112만원 이렇게. 또 차변이니까 똑같은 건 엔터 치면 돼요. 엔터 치고 외환 자손 분개 보고 입력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200만원. 자, 4번 대변에 차변 끝났으니까 4번 대변에 보통예금이 있어요. 보통예금 아까 코드가 몇 번이었어요?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그럼 끝난 거죠. 자, 3번 입력할게요. 5월 6일. 자, ESC 한번 누르고 방향키로 움직이면 되겠죠. 방향키로. 0506. 자, 3번 차변에 임차보증금이죠. 이렇게. 임차보증금. 거래처 써야 돼요. 거래처는 명당 해주고. 자, 엔드키. 금액으로 갈 때 엔드 2천만원이에요. 20 뿔뿔. 4번 대변에 선급금 있죠. 선급금. 얘도 거래처 써야 돼. 밑줄 쳐놨죠. 명당 이렇게. 자, 엔드키. 금액 바꿔줘야 되겠죠. 얼마냐면 200만원이에요. 2 뿔뿔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자, 보통예금이에요.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그럼 밑으로 내리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문제 8월 20. 자, ESC 한번 0820 이렇게. 8월 20일 3번 차변에 뭐 있어요? 103 보통예금 엔드
275만원 해주고 4번 대변에 대손 충당금이에요. 대손 충당금 누구 거? 외상 매출금 거. 이거 선택하면 되겠죠. and 250 이렇게 250 또 대변 엔터. 대변에 뭐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25만원 합계 맞죠? 밑으로 내리고 자 5번 문제 할 거야. 9월달 자 ESC 한번 09 19 이렇게 3번 차변에 차량 그쵸 차량 운반구 and 금액은 125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차변 끝났으니까 4번 대변에 보통예금 103 보통예금 합계 맞죠? 당연히 밑으로 내리고 자 일반조표 입력이 끝났어요. ESC 누르고 이제 메인 매출 풀고 입력해 볼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1번 문제. 그쵸? 제품을 이레테크에 판매하고 다음같이 전자세금 계산서, 증빙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3월 2일에 받은 선수금이 500만원 있고, 그쵸? 나머지는 3천만원은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쵸? 이레테크 똑같은 회사예요. 자, 일단은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부터. 제품 매출. 자, 총 금액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이시죠? 5천만원이에요. 5천. 자, 그리고 뭐가 있어요? 부가세. 매출 부가세 뭐라 그래요? 부가세 예수금. 얼마냐면 5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돈 받은 거 중에 계약금 받은 거 뭐 있어요? 선수금이 그쵸. 얼마가 있다? 500만원. 자, 그 다음에 3천만원은 어음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 3천.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상이니까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죠. 외상 매출금. 자, 외상 매출금은 얼마예요? 나머지 2천만원이죠. 이렇게. 자, 매출 쪽 부가세 있고, 그죠? 뭐예요? 세금 계산서니까 몇 번이다? 11과세. 11과세.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2번 문제. 해외 매출 거래처인, 제품을 300만원 직수출했대요. 포인트는 뭐다? 직수출. 직수출이면 16수출이죠. 대금은 1개월 후에 받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걸 꼭 넣으래요. 자, 일단 분계는 제품 팔았으니까 대변에 제품 매출 금액이 300만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어요. 외상 매출금 300만원. 자, 직수출이면 뭐예요? 16수출이죠. 16 수출 이렇게 쓰면 되겠죠. 16수출 됐죠?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직원 회식대로 제조구니까 500번대 그죠? 66만원 부가세 포함이네요. 그 다음에 영업부 44만원 부가세 포함. 지출하고 참신가든에서 제일카드로 결제했대요. 제일카드로. 자, 그러면 일단 둘 다 복리후생비예요. 복리후생비. 첫 번째 거는 제주부니까 제조원가. 그쵸? 얘는 얼마예요? 60만원. 자, 그 다음에 영업부 거. 영업부 복리후생비. 그쵸? 자, 얘는 4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부가세는 따로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죠? 부가세 대급금. 부가세 대급금 얼마예요? 10만원이죠. 10만원. 이렇게. 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미지급금 얼마예요? 110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매입 쪽 카드 과세니까 57 카과가 되겠죠. 카과. 이렇게 분계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한라 상사로부터 과세 사업에는 사용하지 않고 면세 사업에만 사용하기 위한 기계장치를 공급가액 1억, 부가세 1,000만원 취득하고 전자 세금 견해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1,000만원, 나머지는 당자예금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게 기계장치가 지금 과세 물품인데 면세 사업에 사용한대요. 면세 사업에 사용한다 그러면 뭐예요? 불공이죠. 또 불공부터 쓸까요? 오사불공이에요. 그쵸? 오사불공. 불공 사유는 면세 사업 관련 이렇게 되겠죠. 일단 기계장치. 불공일 때는 부가세 합쳐서 쓰죠. 그래서 기계장치 1억에 부가세 1,000만원이니까 1억 1,000. 1억 1,000. 이렇게 되겠죠. 자, 일단은 1,000만원은 보통예금 통장에서 나갔어요. 그쵸? 보통예금이 1,000만원. 그 다음에 나머지는 1억이죠. 1억은 당좌수표를 발행했으니까 당자예금 1억 이렇게 되겠죠. 됐죠? 자, 5번 제주부가 사용할 청소용품을 일진 상사에서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금 영수증. 자, 소모품비를 하래요. 그래서 소모품비 이렇게. 근데 제주부가 사용할 거니까 500번 떼죠. 그래서 제주원가 써야 돼. 제라고 쓸게요. 제주원가. 얘가 20만원. 그 다음에 부가세 대급금. 이게 2만원이죠. 자, 돈은 뭘로? 현금으로. 대변에 현금 22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현금 영수증 있어요. 그죠?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쪽 현금 영수증 과세 몇 번이에요? 60일 현과.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도 다 끝났으니까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을 해볼게요.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자, 책 보시면서, 자, 프로그램 열고, 여기 매입 매출 전표 클릭. 자, 1번 문제. 1번 며칠이에요? 4월 2일 0402 이렇게 되겠죠. 자, 과세 유형 숫자로 쓰면 되겠죠. 과세 유형은 10일 과세니까 10일 쓰면 한글로 과세 이렇게 바뀌어요. 자, 제품을 팔았으니까 제품 이렇게 쓸게요. 자, 품목은 채점 대상이 아니니까 편하게 써도 돼요. 제품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수량 단가 생략 가능하고요. 그죠? 자, 공급가액 얼마예요? 5,000만원. 50 뿔뿔 이렇게. 부가세 500. 자, 거래처는 어디예요? 우리 회사 이름이 대동산업이야. 대동사업. 그러면 대동사업 아닌 게 거래처가 되겠죠? 이레테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전자는 있죠. 지금 전자 세금 계산하니까 1번. 그 다음에 분계는 무조건 3번 혼합으로 하는 게 편해요. 자, 그래서 대변에 제품 매출 부가세는 다 돼 있어요. 그죠? 방향키 밑으로 내려서 차변만 입력하면 되겠죠. 3번 차변에, 그쵸? 선수금 있네요. 선수금. 금액은 500만원. 5뿔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3번 차변에 또 뭐 있어요? 바드럼 110 바드럼 금액은 3,000 이렇게.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에 108 외상매출금 2,000만원 맞죠? 그리고 메인 매출 전표는 메인으로 거래처를 쓰기 때문에 그쵸? 따로 쓸 필요가 없어요. 그 대신 뭐가 있다? 거래처 변경. 그쵸? 그건 좀 이따 나오면 할 거고, 거래처 변경이라는 건 뭐예요? 카드나 어음 배서양도,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이런 거는 거래처 변경을 해줘야 된다. 자, 엔터. 그럼 1번이 끝났죠. 이제 2번.
자, ESC 한번 누르시고 4월 9일 그쵸? 09 이렇게. 자, 16 수출이에요. 16 수출. 품목은 제품 이렇게 쓰면 되겠네. 제품. 자, 금액은 300만원 이렇게 쓰고, 거래처는 비테크네요. 비테크 B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세율 구분 그쵸? F2 눌러서 16 수출이면 1번, 12 영세면 3번 그쵸? 지금 16 수출을 선택했으니까 1번을 선택해야 돼. 이렇게 해주고, 수출 신고 번호를 꼭 쓰라고 돼 있어요. 여기 어디 갔어? 여기 있죠. 요거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수출 신고 번호를 써야 된다. 자, 수출 신고 번호 자, 그거 쓰세요. 1, 2, 3, 4 5, 0, 0, 1, 2, 3, 4 5, 6 끝에 X에요. X. X까지 쓰면 돼요. 이렇게 됐죠? 수출 신고번호 쓰라고 돼 있으니까 쓰면 되고, 자, 분계는 3번 혼합으로 통일할게요. 그럼 대변에 제품 매출 300 맞죠? 방향키 밑으로 내리세요. 뭐 옆으로 갈 필요도 없어. 3번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니까 108 외상 매출금 하면 끝. 그쵸? 자, 그 다음 3번 문제 5월 29일이에요. ESC 한번 5월 29일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분계 유형은 매입 카과죠. 57 카과. 품목은 뭐 복리후생비 쓸까요? 복리. 자, 얼마 입력해야 돼요? 일단 부가세가 10만원이니까 그죠? 100만원을 입력해야 100만원에 자, 카가, 현가, 건별은 그쵸? 저도 급하게 하다 보니까 카가, 현가, 건별은 뭐를? 부가세 포함해서 써야 돼요. 원래는 110만원 입력했으면 100만원에 10년은 자동으로 나눠질 건데 그쵸? 100만원을 써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그냥 두 번째는 110만원 쓴다고 해도 이게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냥 100만원에 10만원 이렇게 바꿔주면 돼요. 자, 거래처는 침산가든인가요? 침산? 이름이 어렵네. 침산가든 해주고, 자, 카드를 결제했으니까 카드 거래처 쓰라는 거죠. F2. 자, 무슨 카드예요? 무슨 카드? 제일카드. 제일카드 해주시고, 분계는 3번으로 할게요. 이렇게.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복리후생비. 자, 첫 번째 거는 제조 거죠, 제조. 그쵸? 생산직, 제조원가. 자, 얼마냐면 60만원. 그 다음에 또 3번 차변, 복리. 두 번째 복리후생비는 판관비 거. 그쵸? 얘가 4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차변은 다 됐죠? 4번 대변에 뭐예요? 자, 미지급금이야. 미지급금 110만원 맞고. 그런데 자, 보세요. 자, 이걸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아까 공급가액 쓸 때 카과, 현과, 건별은 공급 대가 부가세 포함해서 썼어야 되는데 그냥 써서 그래요. 아까 카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썼어야 돼요. 그리고 거래처 변경은 카드, 어음별 서양도, 가지급금 이런 거는 거래처를 변경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는 57 카과였잖아요. 그죠? 카드니까 여기에다가 그쵸? 여기 미지급금 카드에서 거래처를 써주면 돼요. 무슨 카드? 제일카드. 제일카드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죠? 자, 다음 문제 4번 6월 5일 자, ESC 한번 누르고 방향키로 옮겨서 6월 5일 그쵸? 자, 54불공이에요. 54불공 기계 장치. 자, 불공은 그쵸? 분계는 합쳐졌지만 여기는 아직 분계가 시작되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합치기 전 금액 얼마예요? 1억에 1000만원. 거래처는 한라상사네요. 한라상사 해주고
그쵸? 전자 있죠? 1번 전자. 그쵸? 자, 커서가 지금 여기로 왔어요. 불공은 항상 불공 사유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F2. 그쵸? 자, 이게 면세 사업 관련이야. 그쵸? 과세 물품을 사왔는데, 과세 기계 장치를 사왔는데, 면세 사업에 사용할 거니까, 면세 사업 관련 불공이다. 자, 분계는 3번. 이렇게.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줘요? 기계 장치. 기계장치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쵸? 우리가 불공을 선택했기 때문에 금액은 여기서 자동으로 합쳐진 거예요.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뭐가 있어요? 보통예금부터. 자, 103 보통예금. 보통예금 1000만원. 또 4번 대변에 102 방자예금. 그쵸? 1억원. 그럼 됐죠? 엔터. 자, 5번 문제 6월 15일이에요. ESC 한번 15일 이렇게. 자, 60일 현가죠? 60일 현가 현금 영수증 과세. 소모품 B 이렇게 쓸게요. 자, 카과 현가 건별은 어떻게 쓴다? 부가세 포함해서 쓰면 자동으로 나눠져요. 아까 모르고 잘못 눌러서 그런데 자, 잘 볼게요. 22만원 이렇게 해야 돼요. 22만원 부가세 포함해서 쓰면 엔터 치는 순간 20에 2만원 자동으로 나눠지겠죠. 자, 거래처는 일진상사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혼합 이렇게. 자, 원재료를 뭘로 바꿔요? 소모품 B. 소모품 B인데 어디? 500번대. 그쵸? 제조원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그쵸? 101 현금 하면 메인 매출이 끝났어요. ESC 빠져나가면 되겠죠. 자, 이제 큰 문제 3번. 그쵸? 수출 실적 명세서와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하려.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많이 작성해봤죠? 자, 책 보면서 작성을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 여시고, 여기 부가세 메뉴에, 그쵸? 수출 실적 명세서. 이렇게. 클릭. 데이터는 책 보면서 하세요. 자, 일단 몇 기라고 써 있어요? 일기 예정. 일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 자, 수출 신고번호. 제임스사부터 13065, 그쵸? 22065-849X에요, 끝에가. 그쵸? X. 이렇게. 자, 선적일수래, 선적일. 자, 그럼 저기 선적일 있죠? 2023년 1월 31일 이렇게. 통화 코드는 USD 미국이에요. 통화 코드는 한글로 쓰면 되죠. 미국 그러면 USD로 바뀌어요. 자, 환율 되게 중요하죠. 자, 보고 넘어갈게요. 자, 선적일과 환가일이 뭐예요? 환전일이야. 선적일과 환전일이 같이 나오면 뭐다? 환율 따질 때 빠른 날짜 환율이에요. 얘는 11월 31일, 환전은 1월 25일이니까, 그쵸? 얘를 지울게요. 환전일 환율을 써야 되겠죠. 빠른 날짜 환율이니까. 자, 선적은 2월 20, 환전은 2월 23일.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선적일이 빠르니까 얘는. 그쵸? 얘는 날짜가 하나니까, 여기 하나 쓴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환율은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선적일과 환전일이 같이 나오면 환율은 뭘 적용한다? 빠른 날짜 환율. 그렇죠? 빠른 날짜 환율 이렇게 적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제임스사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1080원. 그래서 환율은 1080원이 되고 외화는 몇 달러냐 이거죠. 10만 달러죠. 10만 달러 이렇게.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제임스사 해주면 되죠. 자, 두 번째 거 랜덤 기업 이렇게 써 있죠. 랜덤 기업 수출 신고 번호 13075 20 080 907 끝에 X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선적일은 2023년 2월 20 이렇게 써 있어요. 자, 돈을 보면 얘도 달러예요. 그래서 미국 이렇게 한글로 쏘면 바뀌어요. 자,
환율은 얼마예요? 1,050원. 해주고, 몇 달러? 8만 달러. 이렇게 되겠죠. 거래처는 랜덤 기업.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거. 큐수 상사. 자, 일단 수출 신고 번호가 1388925148890X예요. X. 이렇게. 자, 선적일 2023년 3월 18일. 이렇게 되겠죠. 자, 통화 보니까 저펜이죠, 저펜. 그래서 일본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일본 이렇게 바뀌었죠? 자, 환율. 그래서 일본 돈 나오면 환율도 잘 봐야 돼요. 지금 보시면 100엔당 800원 이렇게 돼 있어. 달러는 1달러당 얼마잖아요. 그죠? 얘도 환산을 시켜야 돼. 그러면 공을 2개 줄게요. 그러면 1엔당이니까 여기가 소수점이 하나, 둘. 소수점이 여기 찍히는 거죠. 그래서 자, 8이 되겠죠. 8.00이죠. 정확하게는 8.00. 그래서 달러도 1달러당 얼마니까 100엔당이라고 돼 있으니까 공 2개 지우면, 그쵸? 1엔당 얼마다? 8.8점이 되겠죠. 자, 그래서 환율은 얼마다? 8.00 이렇게 써도 돼요. 엔터. 이렇게. 500만엔이네요. 500만엔. 이렇게. 됐죠? 거래처는 큐수. 그러면 수출 실적 명세서가 끝난 거예요. 이렇게. 수출 실적 명세서. 자, 수출 실적 명세서는 끝났는데, 그쵸? 뭘 하나 더 작성하래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 작성하래. 그러면 지금 이게 직수출이잖아요. 그죠? 이 합계 금액을 메모해 놓으세요. 2억 3,200이죠. 지금 3개 다 더한 게 얼마예요? 2억 3,200이에요. 일단 빠져나갈게요. 여기는 ESC 저장하시고 빠져나가세요. 지금 영세율 매출 명세서를 작성할 거예요. 자, 프로그램에서 여기 있죠. 영세율 매출 명세서. 이건 되게 쉬워요. 클릭하고, 그쵸? 얘도 똑같이 일기 예정으로 들어갈게요. 1월부터 3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창이 뜨죠. 이렇게. 자, 직수출 여기 있죠. 직수출. 우리 수출 실적 명세서가 다 직수출이에요. 여기다가 2억 3,200 오타 2억 3,200 이렇게 하면 끝이죠. 그럼 얘도 ESC 저장하고 빠져나오면 돼요. 됐어요. 됐고. 그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 이익이 부가세 확정, 자,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뭐, 그죠? 자, 부가세 신고서. 이익이 확정이니까 언제예요? 10월부터 12월로 들어가면 되겠죠? 10월부터 12월. 이렇게. 자, 프린트 보면서 입력을 할게요. 같이. 자, 첫 번째 자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 매출 쪽. 전자세금에서 발급분. 그쵸? 세금, 매출. 빨간 쪽이 매출이죠. 이것도 많이 해봤으니까. 여기다가 얼마예요? 5억. 5억에 5천. 그 다음 매출 쪽 2번 자료. 신용카드에 의한 매출액 공급가액 8천. 부가세 800. 자, 매출 쪽 신용카드 여기 3번에 있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칸 써요. 8천에 800 됐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직수출이에요. 직수출은 뭐다? 영세기타예요. 직수출은 영세기타 1억 5천 이렇게. 그 다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여기죠. 영세세금. 영세세금이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그쵸? 2022년 이익이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 받은 외상매출금 3,300만원을 전액 회수했대요. 자, 회수면 플러스죠. 그죠? 지금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예요. 이거 지금. 대손세 공제를 대손세 공제를 받은 거를 어떻게? 다시 회수한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다시 내야 되니까 플러스 3,300만원 중에서 부가세는 얼마예요? 300만원. 300만원을 부가세를 다시 내야 된다. 그래서 대손세 가감란이 있어요. 여기
그래서 300만원. 이렇게. 대손세 공제를 받았던 거를 다시 회수했으니까 플러스 300. 만약에 대손세 공제를 받는 거면 마이너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이제 매입쪽. 자, 매입쪽 1번 볼게요. 1번. 자, 1번 보면 세금계산 수칙은 일반 매입이 5억 5천이야. 세금계산 수칙은 매입 중 5억 2천은 마사사업의 매출과 관련된 매입세이며 3천만 원은 접대비에 관련된. 자, 전부 다 일반 매입이죠. 그죠? 전부 다 일반 매입. 일반 매입이 총 얼마다? 5억 5천. 이렇게. 그러면 5,500. 이렇게. 그러니까 고정 매입이 없는 거예요. 고정 매입 없고. 그 대신 3천만 원은 뭐예요? 접대비 관련. 그럼 불공이죠. 불공은 한 번 더 입력해주면 돼요. 불공 어디다 입력해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다 입력하는 거예요. 클릭하면 오른쪽에 똑같은 게 보이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여기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3천에 300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예정신고 누락분이 있네요. 자, 이익이 예정신고 시 누락된 종이세금계산 수칙은 그렇죠? 자, 예정신고 누락분 7번 클릭하면 매출 쪽, 매입 쪽 다 보여요. 자, 매입 쪽에 세금계산서 2천에 200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는데요.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 그쵸? 여기 21번 정도에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여요. 작년까지는 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5천원이니까 여기 전자신고 세액공제 5천원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2026년부터 5천원이에요. 자, 됐고 이제 가산세. 자, 가산세가 보세요. 지금 보시면 가산세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영세율 세금계산서 뭐예요? 종이 세금계산 발급하면 뭐다? 지연 발급에 써주죠. 그죠? 그리고 예정신고 누락분이 뭐예요? 예정신고 누락분이 매입 쪽에만 있어요. 그죠? 매입 쪽에만 있으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 빼면 마이너스가 나오기 때문에 그쵸? 신불 납지 가산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가산세는 지연 발급. 종이세금계산 발급은 뭐다? 지연 발급 가산세 요거 하나만 해주면 되겠죠. 자, 볼게요. 저기 가산세 여기 클릭하시고 여기 보시면 가산세 있죠. 가산세 클릭하면 오른쪽에 보여요. 그래서 지연 발급에 종이세금계산 발급은 지연 발급에 해주는 게 제일 편해요. 정확히는 미발급인데 미발급은 기본적으로 2%예요. 근데 종이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1%야. 그래서 여기다가 해주면 따로 계산을 안 해도 돼. 여기다가 쓰면 계산을 새로 해줘야 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자, 5천만 원이죠. 만약에 여기다 쓴다. 그러면 5천 해주고 10만 원이 아니라 얼마예요? 50만 원으로 고쳐줘야 돼. 이렇게 불편하죠? 그래서 자 여기다가 5천만 원에 50만 원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종이 세금계산 발급은 지연 발급 가산세를 내야 된다. 이렇게 됐죠? ESC 저장하면 부가세가 끝난 거죠. 자, 큰 문제 4번 한번 결산을 볼게요. 1번 문제 2023년 9월 1일 구입한 소모품 중 당기말 현재 미사용한 소모품은 10만원이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비용에 대한 계정 과목은 소모품비를 사용하고 반드시 계정거를 줘야 해요. 자, 9월 1일 분계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야 처음에 얼마 사왔는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 일반 전표 자, 회계관리에 일반 전표 9월 1일로 들어갈게요. 9월 1일 이렇게 잠깐만요. 9월 1일이 아닌가? 자, 일반 전표 들어갔는데 없으면 그죠? 어디에 있겠어요? 메인 매출 전표에. 자, 빠져나가고 메인 매출 전표로 갈게요. 자, 9월 1일 자, 여기 보시면 소모품 보이시죠? 소모품
사온 게, 자, 분계를 한번 볼까요? 밑에. 자, 여기 클릭하고 밑에 분계를 보시면 구입했을 때 소모품 이렇게 사온 거예요. 소모품, 그죠? 자산으로 처리했죠. 자, 소모품 기억나시죠? 자, 구입했을 때 소모품 자산이니까 뭘로 해야 돼요? 소모품 B로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반대쪽은 소모품 이렇게. 자, 차변이 비용이에요. 그죠? 남자사비 알죠? 그죠? 남자사비. 남은 만큼 자산, 사용한 만큼 비용. 차변이 자산이면 남은 만큼 자산. 차변이 비용이면 사용한 만큼 비용이에요. 자, 처음에 아까 사올 때 100만원어치 사왔는데 지금 남은 게 10만원 남았으니까 얼마 사용했다? 90만원. 그래서 여기가 9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90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매도가는 증권이에요. 자, 매도가는 증권은 지금이 2023년이에요. 작년 평가도 해봐야 되죠. 작년 평가. 자, 작년 같은 경우는 100주를 갖고 있는데, 그쵸? 자, 작년에 취득은 만원인데, 얼마가 됐어요? 작년 결산 때. 8,300원. 그러면 1,7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러면 곱하기 1,700원이 줄었어요. 그럼 얼마가 줄었어요? 17만원이 줄은 거죠. 이렇게. 17만원이 줄었다. 요거를 분계로 표현하면, 자, 2022년 12월 31일. 그쵸?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17만원 해주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17만원 이렇게 분기를 할 수 있겠죠. 여기 이제 2022년. 자, 지금 2023년도 볼게요. 2023년 100주 그쵸? 자, 곱하기 작년에 8,300원짜리가 지금 7,000원이 됐으니까 얼마 줄었어요? 얘도 줄은 거야. 1,300원 줄은 거예요. 1,300원이 줄었어요. 그럼 얼마가 줄었다? 13만원이 줄었죠. 13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분계를 해볼게요. 자, 매도 가능 증권 줄었으니까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이 오겠죠. 13만원. 이렇게. 그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잖아요, 요번에도. 근데 작년에도 손실이야. 그쵸? 원래 반대되는 것만 상계할 수 있어요. 그쵸? 작년도 손실이고 올해도 손실이면 뭐 상계할 필요 없죠. 그냥 그대로 뭐예요? 손실이 늘어난 것 뿐이지.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얼마다? 13만원이다. 만약에 작년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났으면 평가 이익에서 먼저 상계해주고 부족한 게 있으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했겠죠. 그쵸? 같은 것끼리는 상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요게 되겠죠. 요거.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자, 2023년 12월 6일부터 2024년 1월 5일까지 1개월 동안 지급해야 할 이자는 310만원이래요. 그쵸? 근데 2023년 12월 30일까지의 발생 이자는 160만원. 그러니까 310만원 중에서 지금 현재 연도가 언제예요? 2023년이에요. 그죠? 올해 게 16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올해 게 160만원. 이런 뜻이죠. 자, 그럼 아직 이자를 안 준 거니까, 그쵸? 당연히 대변에 미지급 비용 올해 거 160만원. 그쵸? 그 다음에 차변에 이자 비용
6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자는 다음 달에 지급하기로 해서 다음 달. 그래서 안 준 거예요. 올해 이자. 올해는 160만원. 그렇죠?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자, 4번 문제 볼게요. 당해연도 말 퇴직급의 추계액은, 그쵸? 추계액이 중요하죠. 한번 쓰면서 볼까요? 퇴직금 추계액 생산직이 얼마냐면 750. 그쵸? 그 다음에 관리직이 3,500이래요. 이렇게. 자, 퇴직금 추계액에서, 그죠? 지금 잔액을 뺄 거야. 잔액이 생산은 5,000. 이러면 얼마가 나와요? 2,500. 그래서 2,500만원을 추가로 설정할 거고, 얘는 잔액이 얼마 있어요? 2,800. 빼면 얼마가 나와요? 70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생산직 2,500 추가 설정, 그 다음에 관리직 700 추가 설정. 좀 이따가 자동으로 할 거야. 자동. 얘는 자동이죠. 자동 결산. 자, 됐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법인세예요, 법인세. 자, 법인세가 법인세 4,500에 지방소득세 600만원 더해야 되겠죠?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5,100만원. 그쵸? 5,10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중간연합세, 그쵸? 원천징수세, 자산. 이 자산이 뭐예요? 선납세금으로 계산되어 있다. 그래서 둘 다 선납세금이죠. 선납세금. 두 개 더하니까 얼마예요? 2,608만원. 2,608만원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 자동이 4번만 자동이고 다 분계네요. 그럼 분계부터 먼저 입력을 쭉 할게요. 자, 일반 전표. 결산 분계는 무조건 다 12월 31일이죠. 12월 31일 들어가서 일단 3번 차변에 1번 문제 입력해 볼게요. 자, 소모품비, 소모품비 아까 판관비를 하라는 게 이거예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하래요. 소모품비. 자, 금액은 90만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소모품이죠. 얘는 소모품 90만원.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차변에, 그쵸?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손실, 엔드, 금액은 13만원.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자, 매도 가능 증권 당연히 두 번째 거, 178번이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자산. 항상 이걸로 해야 돼요. 13만원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그쵸? 3번 차변에 이자 비용 160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미지급 비용 160 됐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자동이고 5번 3번 차변에 법인세 등 핸드 5,100. 그 다음에 4번 대변에 선납세금 핸드 2,608만원. 이렇게. 또 대변에 미지급 세금. 그쵸? 2,492만원. 됐죠? 자, 분계 입력이 다 끝났으니까
자동 결산할 거야. 잠깐만, 아까 붕괴를, 여기, 이걸 빼먹었네. 어쩐지 뭐가 이상해. 자, 선납세금 뺀 나머지가, 그죠? 뭐예요? 미지급 세금이 되겠죠. 미지급 세금이, 아까 얼마 썼어요? 2,492만원. 2,492만원. 이렇게 되겠죠. 자, 됐죠? 그 다음에 이거 4번. 자동 할 거야, 자동. 그래서 생산이 2,500. 관리가 700. 요거 입력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어서 결산자료 입력이에요, 자동은. 그죠? 결산자료 입력 클릭.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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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터 치고, 자, 뭐 1급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어렵진 않아요. 매출 총이익을 기준으로 위에가 공장, 밑에가 사무실이야. 그럼 공장부터 입력할게요. 공장 쪽에 보면 퇴직급의 전입액 있죠, 그죠? 이게 퇴직급의 충당부채예요. 여기에다가 2,500을 입력하고 2,500. 그 다음에 매출 총이익 밑에 사무실 쪽에도 똑같은 게 있죠? 퇴직급의 전입액 여기에다가 700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뭐 눌러요? 전표 추가를 꼭 눌러야 된다. 전표 추가 yes 하면 결산이 끝난 거죠. 자, 큰 문제 5번 원천 징수를 해볼게요. 지금은 2023년 기속이에요. 자, 일단은 프로그램 열면서 해볼게요. 자, 여기 원천 징수에, 그쵸? 사원 등록이죠. 사원 등록 클릭. 자, 사원을, 그쵸? 여기 사원 번호부터 입력을 해야 되겠네요. 자, 보시면, 책 보시면, 사원 번호가 500번이에요. 500번. 이름은 박한별. 박한별 해주시고. 자, 1번 주민번호. 주민번호가 8105-2027-818 이렇게 되겠죠. 자, 입사연도 있죠. 2023년 6월 1일 이렇게 돼 있고 내국인. 자, 인사부니까 사무직이에요, 사무직.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생산직 여부 부로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자, 다른 내용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하고 뭘 하래요? 부양가족 등록. 부양가족 클릭. 자, 박한별 본인이 여성이야. 여성이면 부녀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그쵸? 부녀자가 3천이 안 넘으면, 보세요. 여기 3천이 안 넘으니까 부녀자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면서. 자, 그러면 부녀자 된다. 1번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내리고. 자, 그 다음에 부양가족 배우자부터 볼게요. 배우자는 몇 번이에요? 여기 보시면 관계가 있어요. 배우자는 3번이에요. 3번 배우자 김준호 이렇게. 내국인 1번 주민번호 800-525-10-56-931 이렇게. 자, 배우자로 놓으시면 되고, 그쵸? 자, 소득 없고, 그쵸? 그러면 배우자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본인의 아버지 직계존속이에요. 그래서 1번 직계존속 박인수님 1번 주민번호가 51072510131119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에 해당되고 2023년 1월 30일 날 사망을 하셨네요. 자, 지금 보시면 2023년 기속인데 2023년에 사망하셨으면, 그쵸? 부양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신경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장애인이세요. 그죠? 자, 그러면 프로그램
자, 일단 나이가 72세니까, 그죠? 60세 이상으로 났고, 72세니까 경로가 자동으로 체크된 거예요. 그리고 장애는 우리가 직접 넣어줘야 되겠죠. 장애인 등급이 1번 장애인 복지법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아들 4번이죠. 4번 직계 비속 김은수 이렇게 내국인 1번 주민번호 그래서 050510321268호 이렇게. 자, 분리과세라고 돼 있어요. 그죠? 분리과세 기타 소득 200만원 있대요. 분리과세라고 나오면 소득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18살이니까 20세 이하로 놓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딸, 얘도 직계비속이죠. 4번 직계비속 김아름 내국인 1번 주민번호 231225411571 주민번호 뭐 잘 배웠었나봐. 다시 231225411571 이렇게 되겠죠. 자, 지금 0살이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2023년 기속인데 2023년 주민번호가 2023년이라는 거는 올해 출생을 한 거야. 출생. 그쵸? 그래서 20세 이하로 놓고 지금 위에 형제가 있죠. 그럼 얘는 둘째가 되겠죠. 그쵸? 얘는 둘째. 출산 입양 중에 둘째. 출산에 해당되겠죠. 됐죠? 그러면 부양가족 등록이 끝난 거예요. 자, ESC 빠져나오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그쵸? 전근무지 있고. 자, 입력해 볼게요. 자, 프로그램 열고 여기 보시면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 있어요. 클릭.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뭐 눌러야 돼요? F2, F2 키를 눌러서 불러와야 돼요. 자, 사원 이름은 김기웅. 그래서 김기웅 선택. 이렇게. 그러면 김기웅께 불러와지죠. 자, 뭐가 있어요? 전근무지가 있어요. 전근무지. 자, 전근무지. 여기, 요거 보고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전근무지 입력을 할게요. 자, 전근무지는 어디에 있냐면, 소득명세 클릭하면 오른쪽 끝에 보이시죠? 여기다 입력하면 돼요. 자, 일단은 전근무지 이름이 뭐예요? 해탈상사, 이렇게. 자, 종교 관련 없고,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12085222227 이렇게. 자, 근무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는 2,400 해주고,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상여가 300만원.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출산 보육수당이 60만원 있죠. 그거 찾아서 넣어주면 돼요. 쭉 내리다 보면 출산 보육수당 보이시죠? 여기 출산 보육 여기다가 60만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60만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쭉 내리면 끝에쯤에 그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출산 보육수당 썼고 그쵸? 쭉 내리면 여기 끝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 고용 이거를 넣어주면 되겠죠. 해당 칸에. 자, 쭉 프로그램은 쭉 내리면 여기 끝에 보여요. 이렇게 좀 내릴게요. 여기. 자, 건강보험료 잘 찾아서 건강보험료가 138만8천원 이렇게. 그 다음에 장기요양이죠. 장기요양이 189,0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고용은 235,600원 이렇게. 그 다음에 국민연금 161만원 이렇게. 잠깐 오타 났다. 161만원 됐죠? 그 다음에 또 뭘 해줘야 되냐? 자,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자, 이 회사에, 그쵸? 전에 회사에 근무를 했을 때, 여기 해탈 상사에 근무를 했을 때, 자, 세금을 135만원을 뗀 거야. 135만원. 여기 볼게요. 자, 135만원을 세금을 뗐는데, 퇴사를 했잖아요. 그죠? 퇴사를 하면 뭘 해줘요?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줘요. 그래서 퇴사자 연말정산을 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95,000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9,500원을 환급받은 거야. 그래서 아직도 세금 낸 게 얼마 있어요? 여기. 125만 5천원. 12만 5,500원, 이거. 결정세액을 써주는 거예요. 요 부분을 써주면 돼요. 어디에다가? 기납부세액에. 보세요. 프로그램 열어서, 여기, 보이시죠? 기납부세액에 그걸 써주면 돼요. 125만 5천원이랑 지방소득세 12만 5,500원을 써주면 된다. 그러면 전근무지가 끝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험료부터 입력할게요. 보험료부터. 자, 일단은 밖에 메뉴에 없으면 부양가족 여기다 해주는 거야. 부양가족. 자, 책 볼게요. 밑에 보면 김기웅의 2023년 연말정산 자료, 모든 자료는 국세청 자료예요. 그죠? 본인이 다 쓴 거야. 왜냐면 부양가족이 본인뿐이 없어. 그쵸? 다른 가족이 없다는 거죠. 일단은 보험료인데 저축성은 돼요,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저축성은 안 되니까 입력 안 할게요. 그래서 얘는 X 입력을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야간 대학교 되죠? 얘는 될 거고 입력할 거고. 자, 시력 보정용 안경은 얼마까지 돼요? 50만원. 그래서 50만원으로 고쳐줄게요. 50만원. 그 다음에 요것도 뭐 입력하면 되고 그대로. 그 다음에 신용카드도 그대로 입력하면 되고, 여기 주택도 요것도 입력하면 돼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교육비부터. 자, 일단은 교육비도, 그쵸? 부양가족 클릭하면 여기 밑에 보여요. 밑에 교육비 여기 있죠? 자, 교육비가 얼마나 했어요? 300만원? 그쵸? 300만원. 뿔뿔 이렇게. 본인이니까 당연히 본인이라고 찍혔죠. 그 다음에 의료비는 의료비 탭이 따로 있죠. 여기 의료비 클릭하고 F2를 눌러야 돼요. 그래서 불러와야 되니까 F2 누르고 본인 거 이렇게. 자, 의료비 국세청 자료니까 1번 국세청 이렇게 해주면 되고, 상호 이런 거는 없어도 돼요. 자, 일단은 두 줄이니까 한 줄 한 줄 쓸게요. 안경은 그죠? 한도가 50만원이니까 50만원만 써야 돼요. 그쵸? 50만원 이렇게 해주고 밑으로 내려서 또 F2. 자, 또 김기웅이 쓴 거, 그쵸? 1번 국세청. 얼마 썼어요? 250 써주고, 실손이 있잖아요. 그죠? 실손은 여기다가 적어주면 돼요. 실손보험 얼마 받았어요? 50만원.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그러면, 보험료, 아니, 의료비가 끝난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료비 다음에, 신용카드 입력할 거예요. 신용카드 여기 있죠? 여기도 김기훈 거. 자, 첫 번째 줄 보면 기냥 신용카드가 2,120만원 썼는데 이 중에 120은 대중교통이야. 그러니까 대중교통에다 먼저 120을 써야 되겠죠. 120 해주고, 일반 신용카드에 120 뺀 금액. 그러면 2,000만원이네요. 2,000. 이렇게. 그러면 신용카드는 끝났고, 자, 직불카드 중에 전통시장이 따로 있어요. 전통시장이 30만원. 계산은 쉽게 해놨네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냥 직불카드는 얼마예요? 130 중에 30만원 빼니까 1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도서공연이 20만원이에요. 20만원. 그러면 그냥 현금영수증 얼마다? 100만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신용카드 등은 다 입력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요거
주택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얘는 어디다 입력하냐면, 자, 지금 보시면 연말정산 입력이라는 데가 있어요. 연말정산 입력 들어가서 쭉 내려보면 34번 34번이라고 써있는데 아무데나 클릭해도 상관없어요. 자, 노란 거는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돼요. 스페이스바. 자, 연도가 있으면 연도 찾아가면 되는데 얘는 연도가 없으니까 여기 있죠. 여기 비어있는 칸에다가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돼요. 자, 두 개 더하면 얼마예요? 330만원이죠. 지금 보시면 300에 30만원 더해서 얼마다? 330이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330을 입력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확인. 자, 다 입력했죠? 다 입력하고 원래 이제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이 칸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 클릭하고 뭘 눌러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꼭 해야 돼. 이게 마무리예요.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확인하면 다 된 거예요. 연말정산이 끝난 거죠. ESC 빠져나오면 된 거죠. 그러면 111회가 여기까지가 끝이죠.